여기에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정말 위대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진실을 말하는 대가가 내 모든 것이라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딜레마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한 남자가 정말 끔찍한 치욕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업적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비극적인 선택이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이죠. 바로 사마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에는 중국 한나라 시대입니다. 사마천이라는 인물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과업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이 문명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그는 태사령이라는, 그러니까 국가의 천문현상부터 역사 기록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최고의 역사가였어요. 그의 임무는 단순한 사실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문명 전체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운명적인 과업을 맡게 된 걸까요? 그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자, 여기 연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어릴 때부터 고전과 역사에 푹 빠져 살았고요. 20살이 되자마자 중국 전역을 직접 발로 뛰면서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꿰뚫는 건 바로 아버지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이 가문의 수건인 역사서를 제발 완성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거든요. 그야말로 굳은 맹세였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역사를 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 역사의 현장을 걸어 다녔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여러 도시와 마을을 지나면서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거죠. 바로 이 생생한 경험들, 이게 나중에 그의 글에 그야말로 불멸의 생명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의 굳은 신념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오고야 맙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장군의 패배였습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흉노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엔 포위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황제의 조정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다들 이릉은 적에게 항복한 역적이다 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천만이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아니다, 이릉은 싸울 만큼 싸우다 어쩔 수 없이 항복한 영웅이다. 이렇게 홀로 그를 변호하고 나선 거죠. 하지만 진실을 말한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황제는 사마천의 이 변호가 마치 자신을 기만하는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경노한 황제는 그에게 반역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대가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명예롭게 죽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궁형, 그러니까 거세형을 받고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성에게 이 형벌은요,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더한 치욕으로 여겨졌어요. 사마천은 나중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음 대신 이 치욕을 견딘 건 아직 끝마치지 못한 저술 때문이었다 라고요. 그는 쉬운 길,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의 약속, 역사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끔찍한 치욕을 기꺼이 감수한 거죠. 그의 모든 고통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위대한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끔찍한 희생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의 씨앗이 됩니다. 그 치욕 속에서 그는 마침내 사귀라는 불멸의 역사서를 완성합니다. 근데 이 책은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황제들의 이야기인 본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 여러 제도에 대한 설명인 서, 제후 가문들의 역사인 세가, 그리고 영웅부터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룬 열전까지,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기전체 형식은요, 이후 2000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절대적인 표준이 됩니다. 사기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단순히 사실만 쭉 늘어놓은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항우나 한신 같은 인물들을 그냥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항우의 그 엄청난 용맹함과 동시에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을 보여주고 한신의 천재적인 전략과 함께 그의 정치적인 순진함도 같이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마초는 권력의 남용을 날카롭게 비판했고요. 역사 속에서 잊혔던 사람들, 억압받았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와 동기를 깊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그의 글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한편의 소설처럼 아주 극적인 위대한 문학 작품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역사와 문학의 기초가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사마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마천에게 역사가의 의무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혜를 남겨야 한다. 바로 이게 그의 평생을 이끌었던 단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 결국엔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인 지혜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희생이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된 거죠. 사마천의 책 사기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 자체는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바로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진실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